그러니까 3억 7,500에 받았는데 근데 지금 5억에 내놨습니다. 정말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남들이 무서워하는 개매각 물건에 이런 대박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명도가 잔금 내기도 전에 매각 결정 허가 나기도 전에 현 소유자한테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의 연성대우 3차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여기가 그 7개 동의 518세대로 아주 아담하고 조용한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 여기 이제 지은 지는 2000년도 11월 달에 지었으니까 25년 좀 넘었죠. 26년 돼 가는데요. 안에 내부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물건지 여기 702호 앞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1월 21일 날 받았고 오늘이 2월 4일이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도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내일서부터 잔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잔금 전인데 명도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저희 그 낙찰자, 저희 수강생 분한테 제가 이 비밀번호를 받았어요. 열려라 참깨.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잔금 전인 물건의 명도를 다 끝내고 내부를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시죠. 그 샤시는 교체를 한 겁니다. 이 샤시는 교체를 했는데 샤시 교체를 한번 하고 저기 중문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바깥에 보시게 되면 베란다가 굉장히 넓은데 베란다에 이 붙박이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시는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샤시는 교체를 한 상태고 여기 2009년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 그 어린 자녀들이 자라날 때 이렇게 낙서를 하고 지금은 다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이쪽이 안방입니다. 이쪽이 안방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142cm서부터 2022년도 맨 마지막에 잰 것 같은데 168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15년 이상을 산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의 그런 이 생활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이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화장실은 지금 수리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화장실은 지금 수리를 하진 않았는데 화장실 이제 두 개죠. 화장실 이제 두 개인데 이쪽 화장실은 이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를 한번 지금 수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문이 있고 붙박이장 수리를 하고 화장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싱크대도 뭐 아주 낡지는 않았어요. 싱크대도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고 그리고 이 뒤에 여기가 지금 30평형이거든요. 7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보통 8호제곱미터가 저희가 32평으로 하니까 여기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 세탁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작은 방인데요. 뭐 방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여기 붙박이장 이렇게 활용하면 뭐 그 4인 가족 거주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이 세 번째 방. 이쪽도 뭐 방 크기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아파트 치고는 구조가 아주 잘 빠진 것 같아요. 남향이고. 이 물건이요. 3회차에 저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3회차에 낙찰을 받았는데 2회차 한번 유찰이 됐을 때 그 2025년도 10월 29일 날 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분이 낙찰 받은 분이요. 4억 1,200에 받았는데 그분이 미납을 했어요. 2회차에 그 입찰가가 최저가가 3억 1,43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증금이 10%니까요. 3,143만 원이겠죠. 이 3,143만 원을 포기를 하신 거예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데 뭐 임차인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다른 인수하는 권리, 뭐 가처분 가등기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분석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추가로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세 파악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재매각 물건을 그 입찰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연락처를 수소문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은 그날 뭐 동시에 두 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매각 물건을 저희가 이제 임장을 가는데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 보니까 이 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물건이어서 권리상의 문제는 저희가 인수할 권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시세 분석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잔금을 미납하기에는 완전히 그냥 그 잔금을 미납한 이유로 되기에는 그 부분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4억 1,200에 받았거든요.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가격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회차에 그 2등을 하신 분이 네 분이 들어왔는데 2등을 하신 분이 3억 6,500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올릴지 그거보다는 내릴지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무려 재매각 물건인데 저희처럼 임장을 할 때 여기가 이제 공실이고 뭐 시세 파악도 정확하게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유찰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물건이고, 그리고 안에 이제 공실이고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걸 확인하신 분들이겠죠. 10분이나 들어왔어요. 10분. 10분이나 들어와서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공실인 것 같다. 그래서 명도는 이제 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가격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격에 집중한 고민이 한 3억 7,500 뭐 전후로 해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전후를 했는데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저희 이제 수강생 분들께서 3억 7,500을 살짝 넘기셔가지고 차순위하고 10명 들어왔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난 것 같아요. 1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 비어 있는 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유자하고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소유자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요즘에 개인정보라고 해서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법원 이제 서류를 열람하면서 그 법원에 계신 분한테 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못 알려준다고 해서요. 그때는 제가 꿀팁 하나 또 방출할게요. 관리사무소가 됐던 법원이 됐던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를 잘 안 알려줍니다. 전화번호를 잘 안 알려줄 때는 내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세요. 낙찰자라고 해서 내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서 그 이제 소유자한테 연락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통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낙찰자가 통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까지만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요, 거의 90% 이상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은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부담에서 자유롭고, 저는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모르는 번호 이렇게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알아요, 직감적으로. 모르는 번호가 낙찰받고 그걸 딱 남겼는데 전화번호가 딱 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2009년도에 2억 3,551만 원의 낙찰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5년 이상을 사셨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그러시면서 이 집에 이제 물건을 많이 남겨놨대요. 일부를 좀 집에 사람이 안 사는 건 맞는데 일부를 좀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도에 대해서 그때부터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집에서 뭐 좋은 일도 많았다 그러면서 이 집에 뭐 중문, 화장실 그런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샤시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포함해가지고 한 450인가 400만 원을 넘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이 집이 공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사를 다 나갔다는 것을, 사람이 안 산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거에는 이 집에 이 물건의 관리비가 한 150 정도가 미납분이 있는데 그 미납된 관리비하고 그 이사비하고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퉁치면서 그걸 조건을 해가지고요.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 따고 들어가면 불법인데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건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알려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납관리비 150만 원 미납된 거를 퉁쳐가지고 이사비로 대처를 했어요. 그게 이제 며칠 됐어요. 지금 한 4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까 1월 21일 날 받았죠. 이거 1월 21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다 끝난 게 지금 오늘이 2월 4일인데 한 2월 1일, 2월 2일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일 만에 이런 상황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니까 3억 7,500에 받았는데 명도도 지금 안 끝났어. 근데 지금 5억에 내놨습니다. 5억에 뭐 팔리겠죠. 팔릴 만한 금액에 내놓은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3억 7,500인데 5억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그러더라도 5억에 팔리면 정말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남들이 무서워하는 재매각 물건에 이런 대박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받았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물건의 상태가 괜찮은 거는 추가의 보너스. 거기다가 명도가 잔금 내기도 전에 매각 결정 허가 나기도 전에 집주인한테 소유자한테 지금 현 소유자죠. 현 소유자한테 그걸 받아서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들어왔는데 짐이 남겨져 있다 그러는데 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상황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 요즘같이 이 일반 물건 수익 내기도 이제 많이 힘든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수익 내기가 일반 물건으로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재매각 진행하는 물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특수 물건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물건 중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다. 명심하시고요. 공부에 정진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입찰을 하시다 보면 이런 물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 지은이가 이런 물건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명도하는 방법도 다 옆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진행하는 반에 한번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계속 하는지 그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요번 반의 열기가 굉장히 아주 뜨겁거든요. 매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계속 받아대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같이 오셔가지고 저 한번 얼굴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좋고 좀 더 재미있는 물건 갖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